이제는 내 돈을 쓰는 일에도 이유를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평생 모은 돈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증빙 서류는 있으신가요? 지점장님과 상담하시죠. 놀라고, 당황하고, 심지어 서러운 마음까지 드셨던 어르신들.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제도가 언제,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어르신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노후TV입니다. 저는 노후TV 김봉진 기자입니다. 며칠 전 금융정책과 소비자 권리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온 금융정책 전문 변호사 이진숙 소장님을 직접 만나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계신 현금 인출 제도 변화에 대해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르신도 자녀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제 내 돈을 쓰기 위해 이유를 말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현실적인 대처법 5가지까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이 변화에 대해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런 일로 불편을 겪으셨거나 당신이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까요? 은행에 가셔서 오랫동안 모은 돈을 인출하려 하셨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증빙 서류는 있으신가요? 지점장님과 상담 후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내 통장에서 내 돈을 찾는데 왜 이유를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통장과 도장만 내밀면 필요한 금액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으려면 은행 직원이 출금 사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진단서나 고지서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CTR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원래는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만 대상으로 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만 되어도 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찾는 일이 이제는 감시와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이동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의 시행이 충분한 설명 없이 너무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중요한 제도를 뉴스나 문자, 우편, 혹은 참고 안내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평소처럼 은행을 찾으셨고 그 자리에서야 처음 알게 되신 겁니다. 내 돈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증빙 서류를 내라는 말에 당황하시고 지점장과 상담하라는 말에 불쾌감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허락받고 돈 써야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삶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돈은 단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일하시며 조금씩 모아오신 시간이고 자식과 손주를 위해 쓰려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기 위해 서류를 챙기고 사용 목적을 증명하고 지점장과 상담까지 받아야 한다면 이건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물론 은행 직원도 고충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야 하고 법적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모든 질문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르신들만 더욱 불편해집니다. 특히 농협, 신협, 지역금고 같은 작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묻고 필요한 경우 서류 없이는 출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24에서 공지가 온 것도 아니고 우편물이 날아온 것도 아니고 은행 앱도 잘 모르시는데 앱 알림을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갑자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을 분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기꾼도 아닌데 왜 나를 의심하지?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왜 증명을 해야 하지? 내 돈이지만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제도나 규칙이 바뀌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현장에서만 그 결과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준비도 못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 추적이라는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은 의무이행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고객은, 어르신은 그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비도 못한 채 당황과 수치심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묻습니다. 내 돈인데 왜 설명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그 누구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존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고액 현금 출금을 하실 때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법 5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바뀐 만큼 이제는 준비하시는 분이 가장 덜 당황하시고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출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전화하기입니다. 출금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거래하시는 은행 지점에 전화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5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 현장에서의 불편과 오해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내기 위한 출금이라면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요구받을 수 있고 등록금을 위한 출금이라면 고지서, 학교명, 학생 이름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실 예정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송금계좌 관련 정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확인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가시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관련 서류를 꼭 챙기기입니다. 이제 500만 원 이상의 출금은 단순 출금이 아니라 보고 대상 거래입니다. 은행 직원은 출금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없이는 출금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라면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 등록금이라면 고지서와 학교 정보, 생활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이렇게 출금 목적에 맞는 서류를 미리 챙겨서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방문하시는 은행일수록 더욱 철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출금 시간은 몇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 함께 가기입니다. 특히 70살 이상 어르신이 혼자 은행에 가실 경우 은행 직원은 더욱 신중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점장 상담을 요청받거나 질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족이 옆에 계시면 설명도 수월하고 절차도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동행자를 대동했을 경우 설명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서류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지점장 방에 들어가야 할 때 어르신 혼자 계시면 위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시고 은행 입장에서도 더 책임감 있게 응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인출을 나눠 해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500만 원 한 번에 찾으면 보고되니까 300만 원 먼저 찾고 200만 원은 다음 날 찾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사람이 사흘 이내에 500만 원 이상을 나눠 출금하게 되면 은행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심지어 하루 안에 오전에 300만 원, 오후에 200만 원을 나눠서 출금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고액 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러 제도를 피하려는 거래라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까다로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나눠서 출금하실 계획이시라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내일 등록금 고지서를 가져오겠다. 오늘은 일부 금액만 먼저 찾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주 보는 은행 직원과 친분을 유지하기입니다. 자주 가시는 은행, 자주 보는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얼굴을 익혀두시고 기회가 되면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세요. 얼굴이 익은 고객이라면 은행 직원도 더 빠르게 이해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야 할 내용도 짧아지고 서류 확인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덜 긴장하실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신뢰가 쌓인 고객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은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생활 속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은행을 가시기 전 딱 한 번만 준비해 보세요. 미리 전화하시고 서류를 챙기시고 가족과 함께 가시고 인출 방식은 정확히 말씀하시고 자주 보는 직원과는 친분을 쌓아 두세요. 이제는 준비하는 분이 가장 당당하게 내 돈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 카드 대신 간편 결제. 이제는 실물 지갑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구 대신 앱으로, 서류 대신 인증서로, 통장 대신 화면 속 숫자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에는 CBDC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폐와 동전 같은 실물 화폐는 사라지고 모든 돈이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게 되는 세상이 곧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속도에 모든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점점 뒤처지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더라도 은행 앱은 열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인증서, 지문 등록, 이중인증, 비밀번호 설정까지 너무 많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비밀번호를 잊으면 아예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단순한 잔액 확인조차 못하시고 은행 지점을 직접 찾게 되십니다. 하지만 지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점 통폐합으로 가까운 은행이 없어지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5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출금 이유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 지점장과 상담까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정부24 같은 행정 앱도 스마트폰 설치부터 본인 인증, 전자서명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 뽑으려 해도 프린터가 있어야 하고 프린터를 설치하려면 드라이버 설정부터 연결까지 스스로 하시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내가 직접 모은 돈을 쓰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고. 어르신께 자산을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출금이 아닙니다. 그건 곧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존엄과 자율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도는 그 존엄을 해치고 있습니다. 설명은 부족하고 연습할 기회도 없고 실수하면 당황만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디지털 정보 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은행 앱을 못 써서, 서류를 뽑지 못해서, 혜택에서 제외되고, 절차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앱으로 신청하면 더 편리하다고. 은행은 말합니다. 창구 업무를 줄이고 앱을 쓰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앱이 뭔지도 모르겠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다고. 지금 우리 사회는 디지털로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그 속도에 걸맞은 설명도, 안내도, 배려도 부족합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에 모든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춰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해주고 연습시켜드리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 진짜 선진 사회입니다. 디지털로 바뀐 시대일수록 오히려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은행 직원이 어르신을 보고 왜요? 라고 묻기 전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액 현금 출금 시 나눠서 인출하면 괜찮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니까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나눠서 인출하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4년 7월부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 내에 반복해서 인출할 경우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오전에는 300만원, 오후에는 2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500만원 출금으로 인식됩니다. 사흘 안에 반복해서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이 500만원을 넘기면 조객이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러 보고를 피하려는 거래인지 여부를 은행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인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리 사용 목적을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등록금으로 인출하시는 거라면 오늘 300만원을 먼저 찾고 내일 200만원을 더 찾으실 계획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고지서를 못 챙겨서 일부 금액만 찾고 내일 나머지 서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련 서류를 꼭 챙기세요. 등록금이라면 고지서, 병원비라면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생활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통장 사본 등 출금 목적에 맞는 서류가 있으면 은행 직원도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복 거래가 예상된다면 미리 은행에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며칠에 걸쳐 금액을 나눠 인출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객이 거래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세요. 어르신 혼자 방문하시는 경우 은행에서는 더 신중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찾더라도 설명을 도와줄 가족이 함께 있으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지고 설명도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자주 가는 은행을 이용하시고 익숙한 직원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직원과 거래하신다면 직원도 어르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익숙한 고객이라면 출금 사유에 대해 불필요하게 여러 번 묻지 않게 되고 지점장 상담 없이도 인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전 처음 보는 지점에서 서류 없이 큰 금액을 나눠 출금하신다면 은행은 더 많은 절차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께서는 오히려 더 큰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입니다. 같은 500만원을 인출하시더라도 서류가 있고 설명이 있다면 그 거래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없이 반복 출금만 하신다면 조객이 거래로 의심받게 됩니다. 은행도 모든 고객을 의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 규정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반복 출금, 나눠서 출금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출금 계획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존중받는 방법입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는 그 돈이 곧 인생이고, 자존심이고,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돈을 꺼낸다는 건 단순히 지폐를 인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과 수고, 책임과 희생을 다시 한번 꺼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꺼내려면 사용 목적을 말해야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점장과 상담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통장 속에는 자녀의 등록금, 배우자의 병원비, 가족을 지켜낸 삶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돈을 쓰려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결코 설명받고 신문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을 쓰는 순간 이유를 말해야 하고 고지서를 내야 하고 가족과 함께 오셔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내 돈을 쓰는 일이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금 세탁을 막고 범죄 자금을 추적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누가 이 제도의 변화를 어르신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을까요? 공문이 왔나요? 문자가 왔나요? 전화 한 통 받으셨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은행 창구 앞에 서 있는 순간에서야 이 제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마주한 절차는 혼란과 당황, 그리고 때로는 수치심까지 불러옵니다. 나는 왜 설명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제도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 특히 고령층에게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격차는 곧 기회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존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건 단지 제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제도가 있다면 안내도 있어야 하고 규정이 있다면 설명도 있어야 하며 보고 의무가 있다면 신뢰 기반의 대화도 있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람 대 사람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게 하고 무시하고 책임 회피부터 하는 시스템은 어르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권리, 자산의 자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교육과 안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고령층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은행 창구에서는 실무자의 정서적 공감 능력과 설명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규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령층은 디지털 사회의 시민입니다. 은행은 창구를 줄이기 전에 어르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정부는 앱을 만들기 전에 누가 앱을 쓰지 못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회는 효율을 말하기 전에 누가 그 효율 뒤에 밀려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다면, 누군가가 외친다면, 그 목소리가 모인다면 이 제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내 돈입니다.
이건 내 삶입니다. 이건 내 존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존엄을 설명받지 못한 채 의심 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의 자산을 지키고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한 현금 인출 제도 변화와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돈을 찾는 일. 이제는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겐 준비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또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께 오늘의 정보가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후를 더 편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노후TV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복지, 지원금, 제도 소식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TV 김봉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